네, 오늘 양대 지수가 단기 저항선에 도달이 돼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좀 눌리면서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시장을 바라봤었는데요. 오늘 꽤나 낙폭이 깊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이슈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다음 주 증시 기상도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보시면 코스피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나흘 연속해서 다 양봉이 올라왔는데요. 1월 동안에만 코스피 진격이었습니다. 8%나 상승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반관된 상태에 거기에서도 2월장의 기대 이상의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쾌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이제 북미 회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톤만 좋았던 건 아닙니다. 낙수 효과 전해지면서 코스닥도 같이 아주 강한 상승세가 전개가 되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코스닥은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추가적인 실무 협상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다음 주도 조금 더 이런 재료들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려서 위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네. 어제 종가에 올랐던 거 생각하면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종가에 이제 15포인트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여전히 약간은 IT 주도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좀 조정인데 어제 올랐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밀리긴 해도 일단 2200선을 방어는 오늘 하고 있고요. 네, 740선에서도 이탈이 코스닥에 안 나오는데 크게 이상할 거 없는 하락이다 얘기하셨거든요. 다음 주 좀 증권가선 지수 밴드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네, 지수 밴드를 지금 보시면 대체로 증권사가 이제 2200선하고 2260선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2200이면 오늘 다 왔네요. 그래서 이제 하단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망이 맞다면. 네. 그리고 이제 상단은 2260인데요. 네. 기술적인 흐름을 안 본다고는 합니다만 대체로 단기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 데일리 또는 주간 시황 쓰시는 분들은 이 기술적인 흐름 차트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는 안 본다고도 하시는데 차트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NH에서는 이제 한 2100선 후반 그리고 이제 상단은 2260 그리고 KTB도 2190에서 한 2260선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도 2200에서 2250선 정도 봅니다. 이렇게 좀 빠지면 한 2180 보는 거고요. 좀 오르면 2250, 60 정도 본다는 거고요. 대체로 비슷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2250, 60선이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면 작년 가을에 여름 가을 나왔던 지지저항 역할 변경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힌다고 보는 거고요. 유안타 증권도 시각이 유사한데 지금 2220선하고 2265선 그 구간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쭉 옆으로 꺼놨는데요. 딱 보시기에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데칼콜마니가 완성되는 지수대예요. 이게 두 개 딱 접으면 완전히 W자형 지금 반등인 거잖아요. 그 아래 노란색 아래선 보시면 1984, 1985, 1984, 그다음에 2230 이게 딱 반 딱 접으면 똑같이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주도력을 갖고 있는데 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다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더 올라가려면 일단 작년 4분기 빠진 것의 절반 수준 정도까지는 많이 회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 밀렸던 거 포함해서도 여기서 더 가려면 이익 전망 상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아마 테크니컬하게 보는 차티스트가 쓴 리포트지만 본사 유안타 하우스 뷰 그러니까 그쪽 IT 담당 반도체 담당 임원이나 아니면 애널한테 물어보고 쓴 걸 거라서요. 신뢰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안타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더 높아져야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전주 조금 달려야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역시 작년 7, 8월 달 지지 저항 역할 변경 라인에 지금 왔어요. 완전한 데칼콜마니는 아닌데 코스닥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거래소랑 모양이 나와 있고 다만 근데 조금 그 코스닥에 대해서는 뷰가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유한타에서 아마 중국 시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중 간의 시황.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중소형도 작은 종목군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오가 올해 가장 못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맞겠고요. 그리고 IT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더 된다라고도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를 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작년 7, 8월 저점 라인인 743에 접근을 해 있는데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장기 하락 추세선에 위치한 765선 정도까지는 간다. 거기서 저항을 한번 받지 않겠냐. 이런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2260 그리고 코스닥은 765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박스권으로 보는 것 같고 유한타는 코스닥의 상단을 많이 보네요. 그렇죠? 네, 네, 바이오가 좀 끌고 반도체까지 계속 밀어주면 더 갈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다음 주에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일정 좀 체크 한번 해보죠. 예, 가장 큰 재료인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 부분 보겠습니다. 오늘 장 하락하는 것은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들, 백악관에서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60일 연장하는 거 한 적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다시 또 오늘 엎어져서 나오는 시황인데요. 그 협상 플로우는 그 쟁점 사항과 중국 대응 내용을 잠깐 좀 보시면 하나금융투자 김용구 연구원이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보시면 무역 불균형 해소권은 2024년까지 대미 무역 수지 0원 도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워낙에 미국은 최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하려고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는 중국이 하루에 500만 톤 수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뭐 반도체도 더 많이 사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철폐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수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지재권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해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따 이건 따로 또 떼서 볼게요.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 금지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 제공 축소권은 첨단제조 2025가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수정안은 제시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본인들이 산업 초기에 보호를 해주거나 육성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뭐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중국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그 수정안은 조금 눈치 봐가면서 제시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별거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진입 제한 완화권은 신규 외국인 투자법 심의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그게 이따 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조작 중단은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 뭐 부인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위안화 강세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은 달러가 워낙 약해져서 그건 이제 금리 상승 스케줄 중단 이거 맞닿아 있어서요. 뭐 조작 중단 이 이슈는 큰 부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 중국에서 신규 외국인 투자법을 지금 추진한다 하는데 항목을 보시면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얘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기업의 내국민 대우. 이걸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외국 기업의 금융 규제 완화권 나와 있고요. 금융도 사실은 본인들이 좀 구린 게 있어서 100% 열기는 좀 쉽지 않을 건데 단계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이것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저 해외 투자 뭐 관련 제도 개선권이라든지 중국 기업의 이 해외 투자 보호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법을 신기로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강제 기술 이전 금지건인데요. 외국 기업에 대해서 광범위한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조항 포함되어 있다. 우리도 지금 중국의 하이닉스, 삼성, 그다음에 LG 이렇게 다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뭐 배터리 쪽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다 반도체 쪽 나가 있는데 그래서 삼성은 뭐 통제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업체들 LG나 뭐 하이닉스는 좀 뭐 이야기도 나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시간 지나면 결과적으로 다 카피돼 가지고 더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 그러는데
이번에 본인들이 어떤 그 약간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그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이 신규 외국인 투자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기대감들은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 의사록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21일 날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그래도 매파적인 것보다는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어제도 지금 소매 판매라든지 뭐 고용 지표 이런 게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시황이 빠졌다고 설명이 돼 있을 정도로 좀 경기가 좀 꺾이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안 나와서. 예.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2020년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대부분 좀 침체 온다고 경고를 계속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 의사록에서도 뭐 크게 뭐 위쪽으로, 그러니까 금리 상승 쪽으로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의사록이 이제 주 후반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인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분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가 최근에 좀 안 좋은데요. 미국이 주말 동안에 수입차 관세 부과권 요 얘기도 좀 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상무부가 유럽 쪽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좀 많이 미국에서 팔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232조 조사 결과를 제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율 관세는 지금 유럽연합이 미국에 수출하는 이제 완성차에만 국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또는 이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등에만 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는 되고 있는데 전체에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대체로 다 아주 강하게 좀 부과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래서 약간 관련들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상으로는 90일간 검토 기간 감안하면 만약에 관세가 부과돼도 이제 실제로는 5월 16일 날 정도 시행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기도 좀 더 앞당기나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네. 뭐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이 재료가 자동차 쪽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동차. 그리고 이제 좀 잘 자란 이슈들로는 18일 날 월요일 정도에 아마 디램하고 낸드 쪽 2월 그 가격 동향이 좀 밝혀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1월 달 판매량도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단말기. 그리고 20일 날은 면역 항암제 업체인 이제 셀리드가 상장을 할 거고요. 들어오네요, 드디어. 네, 다음 주에. 그리고 네. 현지 시간 20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21일 날 정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이 갤럭시 언팩 하는데요. S10 10주년 기념작 S10하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 뭐 이런 사양들. S10보다는 폴더블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들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리드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모 청약률이 819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흥행몰이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셀리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셀리드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보시면 지금 이 이미지가 좀 나가 있는데 뭐 복잡해 보이는데요. 먼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면역력을 키우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는 강창률 서울대 교수인데요. 서울대 약대 학과장 출신이고요. 면역학의 권위자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핵심 기술이 셀리박스라고 나와 있는데 셀리박스는 세포 기반의 항암 면역 항암 플랫폼 기술이고요. 항암 기전은 적응 면역계, 그다음에 선천 면역계를 동시에 활성화해서 그러니까 네. 면역을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제어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환자의 이 말초 혈액에서 분리해낸 B세포를 통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고안된 거라고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이 B세포는 백혈구 중에 림프구의 한 종류 일종인데요. 백혈구가 이제 면역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제 뭐 배운 거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 림프구의 한 종류인데 네.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내서 그 병원체랑 싸우게 되는 세포인데 그 B세포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체내 미생물들을 파괴하고 세포 내에서 이제 감염되게 되는
이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면역을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로 이제 항암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사 중에서는 아미코젠이라는 업체가 아까 이제 최대 주주는 아까 그 강창률 서울대 교수고요. 네. 2대 주주가 아미코젠이라는 우리 상장사인데 셀리드 주식을 많이 올라오던데요. 네, 아미코젠이 셀리드를 한 20% 넘게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는 항암제의 큰 트렌드이기도 하고 네. 투자라든지 이제 기술 수출 뭐 이전 건들이 활발한 섹터인데 보시면 핵심 파이프라인은 자궁경부암하고요, 위암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이쪽에 앞서 있다고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지금 임상 2상, 단계로는 2A 단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임상 2상 끝나면 2년 후인 2021년도에 조건부 허가 통한 매출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감이 높고요. 그리고 위암은 올해 상반기 중에 임상 1상 종료한다고 하고요. 연내 2상, 임상 2상 계획 있다고 합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이 31,000원이었는데 그거 2,000원 넘겨서 공모 확정 공모가는 33,000원에 나와 있고요. 이제 다음 주 20일 날 들어올 겁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사가 갤럭시 언팩 행사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폴더블 폰도 공개할 것 같고 이미 뭐 5개 광고 보니까 한글 자막으로 넣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쪽 관련 주식들도 잘 봐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네, 단말기 시리즈, 새 시리즈 나오면 항상 너무 뻔한데요. 항상 똑같습니다. 기판 만드는 또 그렇고 PCB 쪽 포함해서 PCB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 두 개가 다예요. 여기서 다 주식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이랑 PCB 쪽은 계속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플렉시블 그리고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는 특히 폴더블 쪽에서는 PI 폴리미드 소재주 뭐 SKC 코롱 PI라든지 그리고 SKC라든지 코롱 인더 이런 쪽들까지 뭐 확산해서 좀 관심권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H 바텍이 뭐 그 힌지 관련해서 접히는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도 이제 얘기됐었기 때문에 계속 좀 카메라 모듈과 PCB와 그리고 플렉스블 포함된 거 그리고 폴더블 테마주들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이제 북한 이제 아시아권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미국의 실무협상단이 북미 2차 여기에서 정상회담에서는 뭔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오늘 좀 관련주가 다 밀리거든요. 아난티도 6% 급락 이 정도 움직임 나오는데 다음 주 이 부분도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죠, 시장에서? 네. 아난티는 사회이사 집노조스 관련된 플로우 때문에 그런데요.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것. 단독으로 나왔던 보도 내용에 로저스가 또 반박 기사 나왔는데 로저스는 왜 그런 말 나오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래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부 쪽에서도 지금 우리 확인한 거 없고 로저스 3월달에 가는지도 모르겠다는데 기사가 워낙에 뭐 김정은 의원 초청으로 3월달에 간다고 나왔었기 믿고 때문에 있었는데 또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루머로 확인되는지 어쨌든 뭐 그 뉴스 플로우는 계속 점검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월 27일 날 2차 북미회담 앞두고서 이것도 이제 한 거래일수로는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2차 북미회담은 그 앞두고 나서 실질적으로 합의문이 도출될 거냐가 주 관심사일 건데요. 결과적으로 큰 틀은 계속 비핵화돼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뭘 줄 거냐 미국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12개 주요 의제가 최근에 기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회담에서도 27일 날 만나도 뭐 다음 주라든지 27일 날 만나도 별 결과물 없을 수도 있고요. 없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계속 협상한다는 그런 시황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테마는 좀 중장기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뉴스 플로우도 계속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 의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다 오픈되지는 않아서 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1차적으로 1차 회담에서 나왔던 4개 항 합의건에서 안 된 부분들 그 당시에 4개 항이 뭐였냐면 이제 북미 관계의 새로운 수립, 그다음에 항구적인 평화 정착,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미군 유해 발굴 뭐 이런 건들인데 일부는 또 뭐 됐기도 하고 돌려주기도 했고 하는데요. 유해 발굴을 해서 일부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항구적인 평화, 뭐 완전한 비핵화 결국엔 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원하는 거는 뭐 경제제재 완화권이라든지 연락사무소 설치, 그다음에 개성 쪽, 그다음에 금강산 쪽 공단과 관광이 재개되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은 좀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할 것 같고요. 북한은 그게 가장 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기반이 안정화가 되려면 수교, 그다음에 종전선언 수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 부분적 비핵화만 들어줄 거냐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까지 요구할 거냐 막 이런 건데요. 이거랑 맞바꿔지는 그 시황이 계속 변하지 않고 그럼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스몰 딜일지 빅 딜일지 봐야 될 것 같고 저 간단하게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좀 잡아볼까요? 네, 포트는 뭐 여전히 뭐 실적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서요. 이제 거의 끝물인데 그래도 실적이 좋았던 기업군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H에서는 경기 민감 가치주, 그러니까 PBR 낮은 경기 민감 이제 순환매 대비해보자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는 IT 업종 내에서 중소형주 계속 집중해서 보자고 합니다. 아마 IT 부품이나 반도체, 기계장비 이런 쪽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신용도 최근에 좀 많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오히려 이제 빠지면 악재일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땐 좋은 수급이니까요. 그렇고 그리고 미디어나 패션, 화장품 쪽 그 중국 인바운드 소비재 관련해서도 보자고 하는데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인바운드 소비재 관련해서 보시면 주가 흐름이 위안화랑 좀 같은 궤적이어서요. 위안화가 조금 올라가지면 소비력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 소비군들도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런 것도 테크니컬하게 뭐 이중 바닥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안화 흐름만 보면 약간 그런 개연성도 있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중국 소비재도 오늘 또 화장품이 좀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일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에서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케통 저희 1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